퀴즈 장교냐?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미국 해병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조롱하던 그 입에서는 이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죠. 190cm가 넘는 거구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서 있던 한국 특수부대 장교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별것 아닌 듯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잭슨이 저렇게 당할 리가 없는데.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미국 해병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자 최강의 전사였던 잭슨 상사가 단 3초 만에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이었거든요. 덩치로나 경험으로나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던 미국 해병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저 한국 애가 누구야? 진짜 장교가 맞나? 아니야,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저런 꼬마가 잭슨을 이길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키드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그 젊은 한국 장교가 미군 최고의 특수부대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었죠. 과연 이 젊어 보이는 한국 장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미국 해병은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실화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국군 최대 규모의 종합군사훈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한 번씩 퍼시픽 선더라는 이름의 한미합동 특수전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번 해에는 특별히 영국 SAS, 독일 KSK, 프랑스 GIGN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다국적 훈련이었죠. 10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각국에서 온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하나둘씩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해병 특수부대 제1정찰대대 소속 대원들이었어요. 이들은 마치 액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평균 키가 185cm를 넘나들고 모두 근육질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하는 이들은 그야말로 전쟁, 기계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어요. 각자의 군복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의 실전 경험을 나타내는 다양한 부대, 마크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잭슨 상사는 가장 인상적인 존재였습니다. 키 192cm에 체중 105kg의 거대한 체격,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총 5년 3개월간의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오른쪽 팔뚝에는 탈레반과의 교전에서 입은 총상 흉터가 남아 있었고, 이는 그의 전투 경험을 증명하는 훈장과 같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누가 가장 강한지 확실히 보여주자고. 특히 아시아 애들한테 미국의 위력이 뭔지 알려줘야지. 잭슨 상사는 동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나라 군인들, 특히 아시아계 군인들을 대놓고 우습게 보는 시선이 역력했어요. 이는 그의 과거 경험에서 나온 편견이었죠. 이라크에서 복무할 때 현지 군인들과 함께 작전을 펼쳤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본 현지 군인들의 실력이 기대에 못 미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잭슨, 너무 방심하지는 마. 특수부대라고 해서 온 애들인데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닐 거야. 동료 중 한 명인 마이클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잭슨 상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너 너무 겁 많은 거 아냐?
아시아 애들이 우리보다 클 수도 없고 우리만큼 실전 경험이 있을 리도 없어. 특히 한국군은 아직도 징병제 국가잖아.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우리 직업 군인들과 경쟁이 되겠어? 잭슨 상사의 말에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편견과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 중 누구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은 은근히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바로 그때 훈련장 입구로 한국 특수부대 팀이 도착했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모두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갈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대열을 이루며 행진해왔죠. 그들의 걸음걸이는 마치 한 명의 몸처럼 완벽하게 동조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기율과 절도가 다른 어떤 팀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잭슨 상사를 비롯한 미국 해병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바로 한국팀의 맨 앞에서 대열을 이끌고 있는 장교였어요. 저게 뭐야? 애가 왜 저기서 장교 흉내를 내고 있지? 잭슨 상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람은 한국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민준 소령이었습니다. 키 172cm에 체중 68kg의 평범한 체격을 가진 민준은 잭슨 상사를 비롯한 미국 해병들 사이에서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작아 보였어요. 더욱이 민준의 동안 얼굴은 상황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나이는 32살이었지만 워낙 동안이라 멀리서 보면 18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드러운 눈매와 갸름한 얼굴형, 그리고 군인답지 않게 하얀 피부는 전장의 거친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저게 정말 장교라고? 한국군이 인력 부족이 그렇게 심각한가? 저런 애까지 장교로 뽑다니. 미국 해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내어져 있었어요. 민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지만 직접적으로 대놓고 모욕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조절된 음량이었죠. 야, 저의 계급장 좀 봐. 진짜 소령이라고 되어 있어. 설마 가짜는 아니겠지? 아니면 특례로 들어온 재벌 2세이거나. 아시아 애들은 원래 어려 보인다고 하던데 그래도 저건 좀 심한 거 아냐? 군대에 견학 온 중학생 같은데? 미국 해병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완벽한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잭슨 상사는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어 말했어요. 한국군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저런 퀴즈까지 장교로 내보내다니. 이번 훈련에서 확실히 실력 차이를 보여줘야겠어. 그의 말에 다른 미국 해병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아, 저런 애가 특수부대라고. 웃기지도 않네.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게임이나 하고 있든지. 이제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을 뿐이었죠. 차갑게 가라앉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의 옆에 서 있던 한국팀 부소대장인 박중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조용히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아직은 참을 때라는 신호였죠. 소령님, 저들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박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훈련장 스피커에서 집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각국 특수부대원들이
모두 중앙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병들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잭슨 상사의 눈에는 이미 확고한 우월감과 조롱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번 훈련에서 반드시 저 한국 키드에게 현실을 깨우쳐 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참아온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군인이 누구인지를. 각 팀 대표는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장 중앙에 설치된 임시 무대 위에서 이번 합동훈련의 총책임자인 윌리엄스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으로 20년 넘는 특수작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어요. 키 185cm의 단정한 체격에 회색, 머리가 섞인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퍼시픽 선더 훈련에는 총 5개국 60명의 정예 특수부대원이 참가했습니다. 각국의 대표께서 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지시에 따라 각국 특수부대 대표들이 하나씩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영국 SAS 대표가 나섰어요. 영국 특수공중부대 브라운 소령입니다. 저희 팀은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전문으로. 이어서 독일 KSK, 프랑스 GIGN 대표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모두 40대 중반의 베테랑들로 풍부한 실전 경험과 확실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었어요. 잭슨 상사는 당연히 자신이 미국팀 대표로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에서 민준이 대표로 나서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 퍼졌습니다. 저게 뭐야? 진짜 저 애가 한국팀 대표라고? 설마 다른 사람이 아파서 대신 나오는 건 아닐까? 미국 해병들의 수군거림이 훈련장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다른 나라 군인들도 민준의 어린 외모에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민준은 무대 앞으로 나서며 완벽한 군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대 김민준 소령입니다. 민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발음은 물론이고 억양까지도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해병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대테러 작전, 특수정찰, 직접 행동 작전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각국 동료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준의 간단 명료한 소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병들의 박수는 시큰둥했어요. 707 특수임무대대 들어본 적 없는데 아마 한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부대인가 봐. 실전 경험도 별로 없을 거야. 저런 애가 소령이라니. 한국군 기준이 어떻게 된 거지? 미국 해병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707 특수임무대대는 한국군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 중 하나였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죠. 이어서 잭슨 상사가 미국팀 대표로 나섰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체격이 무대 위에 서자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거대한 곰이 등장한 것 같은 위압감이 훈련장을 덮었습니다. 미합 중국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 제1정찰대대 잭슨 상사입니다. 잭슨 상사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가슴을 펴고 어깨를 벌려 자신의 체격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3년, 이라크에서
2년 3개월간 실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총 67회의 직접 교전을 경험했으며 근접 전투 부문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그의 소개에는 명백한 과시 욕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67회의 직접 교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민준을 째려보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훈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특히 아시아 동료들과는 처음 훈련하는 건데 많은 것을 가르쳐. 아니, 배우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가 급하게 배우고 싶다로 바꾼 것은 명백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이었어요. 훈련 일정 브리핑이 끝나고 각 팀별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는 2인 1실로 배정되었는데 국가별로 따로 배치되지 않고 무작위로 섞여서 배정되었어요. 이는 각국 군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배정된 7호실로 향하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잭슨 상사와 다른 미국 해병들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봤어? 한국 키드 말이야. 진짜 웃기지 않아? 맞아. 저런 애가 어떻게 소령이 됐는지 신기해. 아마 뒷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재벌 아들이거나 아니면 고위층 자제일 거야. 실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민준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잭슨 상사가 민준의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야, 꼬마야. 잠깐 나와 볼래?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잭슨 상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상사님? 민준의 정중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잭슨 상사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 키드. 진짜 나이가 몇 살이야? 솔직히 말해봐. 잭슨 상사의 말투는 동료에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미국 해병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32살입니다, 상사님. 민준의 정확한 대답에도 잭슨 상사는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농담 잘하네. 32살이라고? 나보다 1살 많다고? 이건 진짜 웃기는 농담이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1992년생으로 32살이 맞습니다. 민준의 진지한 대답에 미국 해병들이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야, 애야. 거짓말하지 마. 너 중학생이지? 아니면 고등학생? 이제 완전히 반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 간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여기는 군대고 너희 집이 아니야. 어른들이 훈련하는 곳에 왜 왔나? 견학 왔어? 잭슨 상사의 모욕적인 발언에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저는 정식으로 임명받은 소령입니다. 나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잭슨 상사는 이를 건방진 태도로 받아들였어요. 어머, 목소리가 굵어졌네. 무섭다, 무서워. 잭슨 상사는 과장된 몸짓으로 떨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주변 해병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나한테 큰 소리쳐? 내가 너를 한 손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체격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잭슨 상사는 민준보다 20cm 이상 크고 35kg 이상 무거웠어요. 근육량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만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고의 뉘앙스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잭슨 상사는 이를 더욱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화났나? 애들은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해. 여기는 진짜 군인들이 오는 곳이야. 맞아. 장난감 총이나 가지고 놀아야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 다른 미국 해병들도 가세해서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끝까지 참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영국 SAS 브라운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개입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소령님. 민준의 부하 중 한 명인 박중사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짐 정리하겠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잭슨 상사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야, 내가 말하는데 어디가? 이제 완전히 물리적 접촉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잭슨 상사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손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 울 거야? 잭슨 상사의 도발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참았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곧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에 잭슨 상사는 의아해했습니다. 뭔 기회? 우는 거 말하는 거야?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는 미국 해병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만 남았어요. 방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군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과 함께 모든 참가자들이 훈련장에 집합했습니다. 10월 말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각국 특수부대원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훈련은 15km 완전 무장 행군입니다. 각 팀별로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며 중간중간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훈련장 주변의 험난한 산악지형이 나타났어요. 전투 장비 포함 총 25kg의 장비를 휴대하고 제한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낙오자가 발생하면 해당 팀은 전체적으로 감점됩니다. 민주는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페이스 조절에 신경 쓰세요. 처음에 너무 빠르게 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한국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지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 팀에서는 잭슨 상사가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키드가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자.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울면서 돌아갈 거야. 잭슨,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마이클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잭슨 상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치긴 뭘 다쳐? 어차피 중간에 포기할 애인데. 오전 6시 정각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각 팀들이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평지였지만 곧 험난한 산악지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은 민준의 지휘 하에 안정적인 페이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맨 앞에서 팀을 이끌면서도 뒤에 팀원들 상황을 계속 확인했어요. 호흡 괜찮습니까? 네, 소령님. 문제 없습니다. 팀원들의 대답에 민준은 만족했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라면 충분히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미국 팀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프를 이용한 암벽 등반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꼬마가 아직 안 포기했네. 잭슨 상사는 민준을 보자마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어요. 다리 아프지 않아? 무거운 배낭 메고 힘들지?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의 짧은 대답에 잭슨 상사는 동료들과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배낭 안에 뭐 들어있어? 장난감? 과자? 이제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욕이었죠. 제 장비는 규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대답에도 잭슨 상사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규정? 하하. 내가 무슨 규정을 알겠어? 군대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저는 8년차 현역 장교입니다. 8년? 뭔 소리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8년이야? 잭슨 상사는 민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외모상으로는 도저히 8년차 장교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령님, 저들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박 중사가 참다 못해 나서려 했지만 민준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잭슨 상사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야, 키드. 너 집에서 뭐 하던 애야? 학생이었지? 아니면 알바?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육사? 하하.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너 같은 애가 육사를 다녔다고. 잭슨 상사의 조롱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미국 해병들도 함께 웃으며 분위기를 부추겼어요. 아니면 특례 입학? 부모가 돈 많이 내고 들어간 거야? 그것도 아니면 여성할당제. 아, 미안. 너 남자 맞지? 이제 완전히 인격 모독 수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뭐? 더 이상은 뭐? 울 거야? 엄마 부를 거야? 잭슨 상사가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애들은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해. 여기는 진짜 군인들이 오는 곳이야. 맞아, 우유나 마시고 있어야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 미국 해병들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나라 군인들도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영국 SAS의 브라운 소령이 잭슨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사, 좀 과하지 않습니까? 브라운 소령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 장난치는 겁니다. 잭슨 상사는 브라운 소령의 제지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이 되었어요. 야, 키드. 내가 정말 군인이라고 생각해? 너 같은 애가 전쟁터에 나가면 1분도 못 버티고 울면서 도망갈 거야. 이때 민준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상사님,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다니? 하하, 너 같은 애가 나한테 선 우는 애? 웃기지도 않네. 잭슨 상사는 민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격이 민준을 완전히 가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너 같은 꼬마가.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잭슨 상사는 이를 더욱 우습게 받아들였어요. 경고. 하하. 내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한 손가락으로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체크포인트 담당 교관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어요. 여기서 잡담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과제를 수행하세요. 교관의 지시에 따라 각 팀이 로프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팀원들을 이끌고 과제를 수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결심이었죠. 로프 등반을 마치고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박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들이 너무 심합니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괜찮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곧 기회가 올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15km 행군이 끝날 때까지 잭슨 상사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군요. 훈련 3일째 아침, 드디어 모든 참가자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각 팀별 대표가 참가하는 근접 전투 시범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경기는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각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훈련장 중앙에는 대형 격투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관중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교관들이 이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근접 전투 시범은 각국 특수부대의 격투 기술을 상호 학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윌리엄스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번 경기의 심판을 맡을 격투 전문 교관들이 서 있었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제압 또는 항복 선언까지가 경기이며 안전을 위해 위험한 기술은 제한됩니다. 각 팀에서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지시에 따라 각국 대표들이 나섰습니다. 영국 SAS에서는 브라운 소령이, 독일 KSK에서는 슈미트 중사가 나왔어요. 프랑스 GIGN에서는 듀랑 상사가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40대 전후의 베테랑들로 풍부한 실전 경험과 검증된 격투 실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어요. 각자의 체격도 180cm가 넘는 당당한 수준이었죠. 한국 팀에서는 당연히 민준이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잭슨 상사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저 애가 나온다고? 진짜 웃기네. 누구랑 붙든 10초도 못 버틸 거야. 잭슨, 그래도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냐? 너무 심하게 다치면. 마이클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잭슨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치긴 뭘 다쳐? 어차피 한번 넘어지면 바로 항복할 애인데. 미국 팀 대표로는 당연히 잭슨 상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매트 위에 올라섰어요. 192cm, 105kg의 거대한 체격이 매트 위에 서자 전체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대진표를 발표하겠습니다. 심판이 대진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 경기, 미국 잭슨 상사 대 대한민국 김민준 소령. 운명의 장난인지 첫 번째 경기가 바로 잭슨 상사 vs 김민준 소령이었습니다. 대진표가 발표되자 훈련장이 술렁였어요. 저 둘이 붙는다고?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한데. 한국 소령 불쌍하다. 많이 다치지 않을까? 대부분의 시선이 민준을 걱정하는 쪽이었습니다. 외모상으로는 너무나도 불리해 보였거든요. 마치 중학생이 성인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국의 브라운 소령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건 좀 심한 매치업 아닌가? 체급 차이가 너무 극심한데.
독일의 슈미트 중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잭슨이 좀 조절해야 할 텐데. 저 한국 장교는 아직 어려 보이는데. 하지만 당사자인 잭슨 상사는 이런 걱정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키드,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창피함만 당하지 않을 거야. 잭슨 상사의 말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조롱의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의 짧은 대답에 잭슨 상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그런데 너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애한테 상처 입히면 안 되니까. 그의 말에 주변 미국 해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아, 그런데 혹시 중간에 울면 어떡하지? 엄마 부르면 경기 중단해야 하나? 울기 전에 항복하면 되겠네. 그게 더 안전할 거야. 미국 해병들의 조롱이 계속되었지만 민주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었어요. 충분히 놀리셨으니 이제 시작하시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잭슨 상사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여전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용감해졌네.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잭슨 상사는 여유롭게 격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경기였거든요. 체격 차이만 봐도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심판이 양쪽을 바라보며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양쪽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두 사람의 대답과 함께 긴장감이 훈련장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의 성격은 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고, 잭슨 상사는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죠. 자, 덤벼봐, 키드. 잭슨 상사가 도발적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자세에는 여유가 넘쳤어요. 마치 어른이 아이와 놀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주는 표준 격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지만 체격 차이 때문에 누구도 그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3초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아니야, 1초도 안 걸릴 거야. 잭슨이 조금만 힘을 줘도. 저런 체급 차이로는 기술이고 뭐고 소용없어.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예상대로 경기는 정말 빨리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심판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마지막으로 양쪽을 확인했습니다. 잭슨 상사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민주는 집중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이 믿기 힘든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잭슨 상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중과 근력을 믿고 정면으로 돌진했어요.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압도적인 파워로 한 번에 제압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끝이야, 키드. 잭슨 상사의 거대한 주먹이 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주먹에는 105kg 체중에서 나오는 엄청난 위력이 실려 있었어요. 만약 제대로 맞는다면 민준은 한 방에 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나 민준이 그 한 방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 팀원들은 눈을 감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은 마치 그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히 피했어요. 그것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말이죠. 잭슨 상사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빗나갔습니다.
잭슨 상사는 자신의 주먹이 헛공간을 가른 것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는 마치 텔레포트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피했어요. 운이 좋았네. 하지만 다음엔 안 될 거야. 잭슨 상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서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어요. 왼손, 오른손, 다시 왼손으로 이어지는 콤비네이션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피하거나 막아냈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처럼 유연했고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이상하다. 저 애가 저렇게 빨라. 체격이 작으니까 민첩한 건가? 그래도 저 정도로 피할 수 있는 건 대단한데.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전개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잭슨 상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유로운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지하게 덤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공격할수록 민준과의 실력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민준의 움직임에는 무낭비가 있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피하고 필요한 만큼만 막았습니다. 마치 모든 공격의 궤도를 미리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헉, 헉. 5분이 지나자 잭슨 상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공격을 가했지만 하나도 적중시키지 못했거든요. 반면 민주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실력 차이가 있을 텐데. 미국 해병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잭슨, 뭐 하는 거야? 빨리 끝내. 저런 꼬마 하나 못 잡아? 동료들의 응원 아닌 응원의 잭슨 상사는 더욱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게 모든 공격을 회피했어요. 영국의 브라운 소령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데? 저 한국 장교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 독일의 슈미트 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입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웬만한 베테랑보다도 뛰어난 것 같은데. 프랑스의 듀랑 상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저 미국 상사가 헛공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장교가 압도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잭슨 상사는 이미 지쳐서 헉헉거리고 있었지만 민주는 여전히 멀쩡했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잭슨 상사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왜 공격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때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사님, 이제 제가 공격해도 될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어만 했다는 의미였죠. 뭐라고? 잭슨 상사는 민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한 게 아니라 방어만 했다는 뜻인가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민준은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민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진짜 특수부대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군요. 민준이 공격 자세를 취하는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잭슨 상사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의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모습이 나타났죠. 첫 번째 공격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뭐야? 잭슨 상사는 민준의 첫 번째 공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빨라서 눈으로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잭슨 상사의 오른쪽 팔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기술로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가 완벽하게 결합된 기술이었죠. 192cm, 105kg의 거구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잭슨 상사는 자신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잭슨 상사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민준은 두 번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앞점을 노린 타격이었어요. 민준의 손가락이 잭슨 상사의 어깨 앞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잭슨 상사의 오른팔에 힘이 빠졌어요. 그것은 한국 전통 무술에서 나온 급소 공격법이었죠. 말도 안 돼. 주변에서 지켜보던 미국 해병들이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믿고 있던 잭슨 상사가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진짜야? 환상이 아니야? 잭슨이 저렇게 당할 리가 없는데.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민준의 기술은 완벽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죠.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격투 기술을 실제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잭슨 상사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세 번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기술이었어요. 민준의 발이 정확히 잭슨 상사의 무릎 뒤쪽을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잭슨 상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05kg의 거구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잭슨 상사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과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영국의 브라운 소령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건 믿을 수 없는 기술이네. 저 한국 장교는 도대체 누구야? 독일의 슈미트 중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원보다도 뛰어난 것 같은데. 민준은 잭슨 상사를 완전히 제압한 후 마지막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무술의 최고급 기법 중 하나였어요. 끝입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최후의 기술이 시전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잭슨 상사의 목 뒤 앞점을 정확히 눌렀어요. 순간적으로 잭슨 상사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쿵! 105kg의 거구가 매트 위에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정확히 3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훈련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키드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그 사람이 미군 최고의 특수부대원을 3초 만에 완전히 제압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야? 내가 뭘 본 거지? 꿈인가? 미국 해병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자 최강의 전사였던 잭슨 상사가 순식간에 무력화당했어요. 민준은 쓰러진 잭슨 상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시습니까, 상사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예의가 담겨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걱정하는 따뜻함이 있었죠. 잭슨 상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야? 이제서야 잭슨 상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민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이죠.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입니다. 민준의 겸손한 대답에 훈련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영국의 브라운 소령이 박수를 쳤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프랑스의 듀랑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격투였어요. 독일의 슈미트 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것은 미국 해병들이었습니다. 특히 잭슨 상사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은 잭슨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사님, 체격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실력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의 말에는 교훈이 담겨 있었지만 전혀 건방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잭슨 상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소령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민준의 너그러운 반응에 잭슨 상사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용서해주고 있다는 것이 더욱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의 진짜 정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민준과 잭슨 상사의 대결이 끝나자 훈련장에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매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바로 이번 합동훈련의 총책임자인 윌리엄스 대령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훌륭한 시범이었습니다, 소령. 윌리엄스 대령은 민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김민준 소령에 대해 소개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해병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뭔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민준 소령은 단순한 한국 특수부대원이 아닙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첫마디에 훈련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민준 소령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역사상 최연소 대대장입니다. 29살이라는 전례 없는 나이에 707특수임무 대대장으로 임명되었죠. 뭐라고? 미국 해병들이 경악했습니다. 대대장이라는 것은 보통 대령이나 중령이 맡는 자리였어요. 소령이 대대장을 맡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29살에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707특수임무대대는 한국군 최고 수준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대대장이라는 것은 영국의 브라운 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도 707특수임무대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엘리트 부대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 선언 같았어요. 김민준 소령은 작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특수전경기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전 8개 부문 모두에서 1위, 팀전에서도
최고 성적을 거두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민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제특수전경기대회는 세계 각국의 최고 특수부대원들이 참가하는 대회였어요. 그곳에서 종합 1위를 했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였죠. 또한 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군사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에서 전술학을 연구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에 능통하며 우리 미 국방부에서도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버드와 MIT에서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군사 분야였다는 것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잭슨 상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민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준 소령은 이번 훈련의 비공식 교관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전투 능력을 평가하고 조언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특히 근접 전투 부문에서는 그가 주 교관입니다. 교관이라고요. 이번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었죠. 또한 김민준 소령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훈련 태도와 팀워크를 관찰해왔습니다. 특히 국제적 협력과 상호 존중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윌리엄스 대령의 말에 미국 해병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보인 행동들이 모두 평가받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민준 소령,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요청에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제는 그 평온함이 다르게 보였어요. 진정한 강자의 여유로움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민준은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특수부대는 모두 고유한 장점과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욕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 해병대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런 정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민준은 잭슨 상사를 비롯한 미국 해병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잭슨 상사는 더욱 부끄러웠어요. 물론 때로는 과도한 자신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 경우 말이죠. 이 부분에서 민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교훈적 의미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죠. 민준의 말에 잭슨 상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준 앞에 서서 정중히 경례했어요.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잭슨 상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사님. 저도 처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민준의 너그러운 반응에 잭슨 상사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상사님의 전투 의지와 리더십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5년 이상의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과 판단력은 저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민준은 잭슨 상사의 장점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잭슨 상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잭슨 상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이런 합동훈련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때 다른 미국 해병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민준에게 사과했습니다. 소령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주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포용력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입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훈련장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브라운 소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격까지 훌륭하시네요. 독일의 슈미트 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리더십을 배우고 싶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에요. 프랑스의 듀랑 상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국 해병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잭슨 상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소령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잭슨 상사의 간절한 부탁에 민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상사님의 실전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좋겠어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갈등과 오해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우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윌리엄스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국제 협력의 모습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죠.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 모든 훈련이 끝나고 각 팀별로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는 혼자 훈련장 근처의 벤치에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월 말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잔잔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물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기뻤어요. 소령님, 잠시 시간 있으시나요? 뒤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잭슨 상사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앉으시죠. 민준은 따뜻하게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잭슨 상사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소령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던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상사님. 저도 이해합니다. 처음 보는 동양인이, 그것도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소령이라고 하면 의외일 수밖에 없죠. 민준의 이해심 깊은 말에 잭슨 상사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소령님.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편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잭슨 상사의 진심 어린 반성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상사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어요. 당연히 화가 나셨을 겁니다.
저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은데 소령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으셨나요? 잭슨 상사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특히 군인에게는 언제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민준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상사님의 행동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 보이거든요. 중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과 지금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요. 민준의 농담에 잭슨 상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기본을 지키지 못했어요. 상사님의 그런 정직함이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용기죠. 민준의 말에 잭슨 상사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소령님, 혹시 평소에도 이런 일이 많으세요? 나이가 어려 보여서 오해받는 일 말이에요. 잭슨 상사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진짜 인품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정말 형편없는 인품을 보여드린 거네요. 잭슨 상사가 자책하자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상사님은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인품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격려에 잭슨 상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상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과 판단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갈등과 오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잠시 후 다른 미국 해병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모두 민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소령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주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포용력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 훌륭한 군인들입니다. 각자 고유한 장점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께 배울 점이 많아요. 그 후 며칠간의 훈련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잭슨 상사를 비롯한 미국 해병들은 민준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잭슨 상사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격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민준도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었어요. 소령님, 아까 그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먼저 파악하고. 민준의 자세한 설명에 잭슨 상사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훈련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국 대표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잭슨 상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김민준 소령님은 저에게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포용력까지 갖춘 진정한 리더였어요. 잭슨 상사는 민준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처음에 소령님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잭슨 상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훈련장이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잭슨 상사의 발표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와 성장에 감동했어요. 이어서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잭슨 상사님을 비롯한 미국 해병대 여러분들의 솔직함과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에 미국 해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잭슨 상사님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민준의 말에 잭슨 상사는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이니까요. 민준의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화합과 우정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 잭슨 상사는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님. 앞으로도 훌륭한 군인으로 활동하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세요. 두 사람의 악수에는 진심 어린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의 갈등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동료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상사님,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잭슨 상사의 진심 어린 약속에 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미국 해병들도 하나씩 민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소령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준은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훈련이 완전히 끝나고 며칠 후 민준은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진정한 강자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민준은 자신도 이번 일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잭슨 상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인종차별 방지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민준은 그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외모나 나이, 체격 같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어요. 잭슨 상사는 민준의 어린 외모만 보고 그를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진정한 강자는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주는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세 번째로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잭슨 상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쳤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민주는 모욕을 당했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고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외모나 나이, 체격, 직업 같은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보려고 노력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대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